엔제로 안녕하십니까. 407입니다. 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론, 수산물 유통론이 있습니다. 유통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관계돼가지고 수산물 유통법하고 관계돼가지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친환경법하고 있겠죠. 이게 지금 법령 첫 과목의 법령입니다. 법령. 물론 25문제지만 2차에서는 20에서 30점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가장 무장한 포인트입니다. 20-30%가 되어 있다는 것은 20-30%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저거는 이제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산 일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이 수산 유통이죠. 수산 유통론이 있고요. 그리고 3과목이 수하고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수하고 품질관리. 지금 전입니다. 전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후 품질관리입니다. 수학전 같으면은 우선 수산 일반하고도 관계됩니다.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생각하니까 수학 전후 품질 관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수산 일반입니다. 이렇게 1차 과목이 되어 있지만 유통론은 핵심이 이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산 유통법이 들어갑니다. 수산물 유통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같이 들어갑니다.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보십시오. 이제 문제는 친환경법도 있고 LMO법도 있고 하니까 유전자 변형법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한 5문제를 빼더라도 여기서 지금 유통가격가 5문제, 원산지법도 5문제, 여기도 5문제, 그러고 나서 수산물 유통법 지금 요번에 추가가 됐으니까 3문제에서 들어가고 다른데 2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유통법하고 객관식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추가가 오래된 겁니다. 추가가. 물론 2차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차에서 이게 5점에서 10점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기는 5점이 나옵니다. 2차에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원산지법이 거의 10점이 나옵니다. 2차에서. 그리고 농수산물법이 아까 전에 20점, 가장 작게 잡겠습니다. 20점을 나온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법이 25, 15, 그러면은 결국 40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1차가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이. 그럼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이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은 58, 57로 떨어집니다. 그분 떨어지는 분들은 이걸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지금 2차가 40점이 나왔어요. 일단. 약 이제 40점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60%가 어디냐? 이론 유통에서도 같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2차가 한 5점에서 10점 놓는다 칩시다. 그러면 작게 하면 5점, 45점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전후 품질 관리가 1차 25문제겠지만 2차에서 역시 25점에서 30점이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 그러면 거의 100점이 맞아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두 번째 과목에 이제 유통론입니다. 이론은 수산 유통을 뭐 할까? 그럼 결국은 유통을 하기 때문에 수산물 여기 이제 수산 일반을 보면 수산업법이 있고요. 그 다음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기본법이 기본법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수산 자원관리법, 자원관리법이라 가지고 핵심은 기르는 업은 아까 수산업법에 있었죠. 기르는 업이라는 거 양식이니까. 그죠?
예, 수사를 보면은 매너, 허가, 신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등록이 있고요. 등록은 가공업이랑 가공이나 수학, 가공하고 의약물로 말하비가 있을 겁니다. 그게 등록이고. 그 다음에 기르는 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르는 업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놓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살리자 하면서 토탈 러브 키치가 여기 수산자원관리법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원산집하고 또 관계돼가지고 또 엮어가지고 2차에서는 놓는 겁니다. 1차로 끝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물론 수산일반은 수산업, 어촌발전기법법, 자원관리법 등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구라든지 어구도 여기서 놓았잖아요. 어구 같은 거 이론이 여기서 어구도 놓습니다. 어구는 어떤 형태냐, 어법이 뭐냐, 어구 같은 이런 게 이론들입니다. 우리가 좀 싫어하는 파트입니다. 낚시 싫어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수학고 품질관리 같으면은 이게 이제 수학 전후니까 어쩌면 전이니까 양식 같은데도 여기서도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학을 하고 나서 바다에 있을 때는 생입니다.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을 하면은 생에서 사로 가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생사가 문제가 생깁니다. 생사가. 그러면은 보통 바닷물에서 놓아버리면은 죽어버립니다. 근데 갑각류 같은 거는 바다에 놓아서도 삽니다. 그러면서 이 수산물이 여기서부터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수산물의 특징은 수분이 어떤 거는 63에서 93%까지 되어 있답니다. 수분이. 그러니까 수분이 물이 그렇게 많답니다. 물이. 수분이 63에서 어떤 거는 93, 개불 같은 거 있잖아요. 길쭉한 거. 그런 거는 물이 많잖아요. 그런 건 거의 90%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수분하고 또는 뭐 탄수화물도 있고요. 그리고 지질이 있습니다. 탄수화물하고 지질하고 관계되는 게 이 벤페라 그러더라고요. 벤페라 그러고 지질이 산소와 결합돼 가지고 바뀐 거는 산페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수분도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패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패를 방지하는 과정이 수하고 품질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이리 빼죠. 이 이론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서 수학을 품질관리 했으면 여기서 빼오는 건 뭡니까? 유통농 35조를 빼옵니다. 골드체인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드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주장이잖아, 그죠? 제가 넓게 먼저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 문제는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고 나서 뭡니까? 좋은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은 뭡니까? 신선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온도가 이제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생사 후에 수산물을 보면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생사 후에는 해당작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해당작용. 그 다음 해당작용 다음에 사후경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거 가지고 어제도 지금 강의 하나 406회인가 올리면서 읽어봤는데 아주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까지도. 오직 감이 늦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후경직입니다. 작용, 경직입니다. 죽고 나면 해당 작용을 거치면은 그리코겐이라든지 어떻게 깊이가 변화하면서 자기 고기가 딱딱해지는 겁니다. 죽으면은 몸이 굳어지잖아요, 그죠? 고기가. 그 다음에 이게 풀립니다. 이 해경입니다. 해동이 아닙니다. 해경. 해동은 나중에 온도에서 고기를 동결시켜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해동이란 말을 씁니다. 해경. 그 다음에 자기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화 다음에는 부패 단계로 들어갑니다. 물론 부패 자기소화 다음에는 우리가 발효식품, 발효라는 단계가 있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하고 품질관리료를 볼 때 좋은 저장, 온도, 그 다음에 이런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가공식품. 왜? 부패가 심하니까 가공을 어떻게 해야만이 유지가 될 겁니다.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의 특징은 뭐냐면은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그래서 통조림의 과정을 탈기, 그리고 살군, 밀봉이죠. 탈밀봉, 그 다음에 살군, 냉각입니다. 이 과정이 이제 핵심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수학 전후 품질 관리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하나 품질 관리를 보면은 우리가 갖는 검사를 하잖아. 88조 농수산법 88조를 따라가지고 서류 검사, 갖는 검사, 정밀 검사를 할 때 이 검사하는 방법이 이제 실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2차에서는. 그러니까 검사. 왜 검사를 하느냐? 부패가 됐으면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검정 이런 방법들이 법에서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강제가 돼가지고 2차 30문제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1차 공부하면서도 이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 해당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와 부패, 그 다음에 가공, 부패를 가공을 해야만이 보관을 잘할 거니까 통조림의 과정을 하나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기, 밀봉, 살군, 냉각. 탈기란 것은 통조림 고기에서 수산물 어체를 딱 잡으면은 어체 가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조림에 통에 엮기 전에 공기하고 부딪히면 일단 산소가 있기 때문에 부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내는 게 탈기입니다. 탈기를 하면 동시에 이중 밀봉기로 밀봉을 합니다. 그걸 가공을 했으니까. 밀봉을 하면서 일반 세균은 다 죽이지만 고온성 세균, 보툴리스군 같은 거는 삽니다. 그래서 또 살군을 합니다. 고온 120도 이상을 해가지고. 살군을 하고 나서 급속 냉각을 해가지고 레토로트 압력소스 해가지고 냉각을 시킵니다. 압력력을. 그러면서 그게 보통 40도까지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포장해가지고 보관하면서 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공의 특징인 뭐냐? 그 다음 통조림. 그 다음에 수산물 앞에 살기는 뭐냐? 이게 수하고 품질 관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끌꾸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자, 수산일반 아까 말대로 어구라든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수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삼면의 바다다. 일단 태평양이나 대서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수산일반책을 먼저 보면은 남해 이렇게 딱 봐. 우리는 한반도에서 그 삼면이 바다니까 서해, 남해, 동해가 있습니다. 자, 어제 신문에 뭐가 났습니까? 지금 신문 보시죠. 서해 지금 저 어디 그 LN인가 뭐 선에 서해에 군사 작전 때문에 그 어업을 그 밤 같은 데 못하게끔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풀었습니다. 예, 남북의 하해 무던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8선에서 있는 그 주위에, 백년도 주위에 어업을 24시간 하게끔 풀었을 게 어제 뉴스 났을 겁니다. 자, 그런 게 민감하게 들어와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보면, 서해가 이 정도로 편하네? 그러면 나중에 수산일반 시험 볼 때 서해 문제를 내겠죠. 그게 예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리고 서해 5도, 지금 어제 놓은 게 제가 기억을 어제 캐치를 하다 해야 되는 못한 게 뭐냐면은, 그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지하철에 보면 인천공항 보면 스크린에 안내를 하더라고요. 서해 5도에 24시간, 그러니까 서해 5도입니다. 서해 5도에 24시간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말로 떴을 겁니다. 서해 5도니까 서해 5도에 특산물이 또 나올 겁니다. 까나라 역전. 뭡니까? 서해 5도의 특산물이. 올해 예상이 되면, 작년에도 예상이 되면 올해는 또 더 이제 협상이 발효식품 중이거든. 까나라 액젓이 백년도에 건새우, 건우럭, 까나라 액젓, 김. 또 하나 더 있는데 건새우, 새우예요. 건새우. 그리고 건우럭 잠깐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까나라 액젓, 그리고 미역. 아, 김이 아니고 미역인가? 미역. 또 하나 있어요. 서해 5도가 하나 있습니다. 서해 5도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준비해. 그럼 특산물 그러면은 역시 그 서해 5도에 나는 특산물이니까 법이 어디 따라갑니까? 14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을 할 때 법을 개념을 여기서 갑자기 이까지도 가져야 됩니다. 이 차는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농수산물 법을 볼 때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개락적으로 1조 정의 목적, 2조 용어, 3조 4조 심의회, 5조 포준구개, 그죠? 그 다음에 지금 14조 특산물, 그리고 32조 지리적 포식권, 지리적 거이죠. 그러면 특산물이냐 지리적 포식이냐 중복이 되겠죠. 얘는 특산물, 수산물, 특산물만. 그러니까 지리적 포식권은 뭡니까? 지리적에 대한 특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가를 주니까 매너식으로 권리를 주는 거예요. 특허입니다. 특허. 그 다음에 이제 56조, 60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하는 LMO라든지 수산물 안전성 검사. 그리고 안전성 검사 세부실시 요령이 한 문제를 항상 놓는다 그랬지, 지하에서. 항상 놓는다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그 책에, 형이 가지고 있는 책들 6개월에 2개월 한다는 게 있잖아요, 2차 서술형에. 그게 11로 바뀌었어요. 12개월 동안
2개월마다 검사한다고 바뀌었어요. 그 바뀐 걸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60조, 그 다음에 69조 기존에 대한 위에 안전 요소인가 그리고 그 다음 70조 위에 햅삽이고 그 다음 71조 지정해역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8조 검사, 이 검사가 서류검사, 간단검사, 정밀검사 한 문제 무조건 논대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문제가 이 수산물의 검사 해가지고 이 문제를 그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 기준 해가지고 갖는 검사의 요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88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89조, 90조, 재검사가 92조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왜 작년에도 강의할 때, 왜 재검사가 필요했냐 그러면 제가 업무를 할 때, 시약증의 검사를 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시약처 직원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같이 업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재검사가 온다. 그러면 재검사를 시킬 때 이게 이 공무원이 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걸 엎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재검사입니다. 그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98조 검정, 그리고 100조 검정기관, 그 다음에 106조 수품사 업무, 그 다음 117조부터 벌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결국 이 농수산물법에 관계되는 것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유통입니다. 수산물 유통은 물론 이게 이 양육을 한 사항이니까 산지입니다. 산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용어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7조부터 수산물 1억제가 여기서 이사 갔다 했잖아. 1억제입니다. 수산물 1억제. 이게 올해는 소금에 대한 바코드는 10자리, 나머지는 10시자리가 1억제입니다. 수산물이 1억제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을 등록해야 되고, 등록 면제 대상이 있고, 등록을 해야 되는 아닌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그리고, 금지 위반이 됐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겁니다. 이제 말이 좀 돌아가네, 이제. 저번할 때 버벅거렸잖아, 구승전에는 버벅거렸지. 이제 좀 머리가 뜨네. 수산물 1억제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35조가 골드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7조가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는 어디 놉니까? 유통론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놓으면서 유통론에 몇 문제 내겠다는 게 아니고 다 관계되니까, 그러니까 2차 낼 때도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면서도 이 문제를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거법이 있으니까 이론이 나온 거지. 물론 처음 생긴 학문은 이론이 먼저 생기고 근거법이 생기지만 지금은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에서 이론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도 없이 직거래를 적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 유통의 직거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가장 유력한 6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시키면서 중간 마진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가 유통법 49조, 48조 순서입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조인가 52조입니다. 전자거래, 전자상거래입니다. 제가 지금 법을 지금 설명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땡겨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수하고 분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없잖아요. 이론이란 말입니다. 이 이론은 법에 근거된 이론이라는 거죠. 물론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가지고 있고, 식품공정이라 또 개념을, 이거 식품공정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식품공정이라는 것은 보고는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될 거고, 비슷하면 어떻게 검사를 해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할까, 이런 얘기. 그것도 이랬던 문제입니다. 그런 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땡겨오고 이론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2차는 수산물에 검사 실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실무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위치가 어디다, 그걸 언급되는 조문은 계속 읽어가지고 써모야 된다는 겁니다. 얘 따로 하면 아닙니다. 2차가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이것만 공부할 때는 제가 1차 한 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저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제가 때문에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 볼 때 정신없죠. 같이 까라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깔다가 이게 연습이 되잖아요.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딱 머리에 체계가 됩니다. 그러면 예스매스도 갖다 쓸 때는 쓴다는 겁니다. 2차 쓸 때도. 그러니까 수산 일반이 1차기 때문에 왜 2차를 하니 이렇게 말하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 줄이라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1차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산지법도 보면은 그 몇 군데가 있죠. 5조, 6조, 6조에 2, 그 다음에 9조, 뭐 14조지, 벌칙, 14조, 15조. 이거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게 지금 원산지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좀 이따 쉬었다가. 그 다음 친환경은 지금 법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요번에 책 1차 이론을 내달라 해가지고 냅니다. 그걸 이제 지금 정리했는데, 그때는 이 법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치웠다가 이거 하고 이것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차 이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 같은 데 보면요. 수하고 분지 관리를 보는데 우리가 보면 가공을 한다. 자, 해볼게요. 가공을 하는데 특징은 가공의 대표 주자는 통조림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냐 수산물이냐 가공하는 기준은 농수산물 분지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50%를 잡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애 적을 때도 만약에 통조림의 가공 순서를 적어도 한 줄만 시간이 된다면은 농수산물법 법령 시행령에 따라서 농산물이냐 수산물이냐 구분할 때 기준은 함량이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산물 가공품이고 농산물 가공품으로 구분합니다. 이 말 한 줄 써주면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원산지, 거기서 빠지면 안 되죠. 원산지는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 거 빼고 국내 거라도 원료는 합니다. 단 원료는 98%가 기준이더라. 이런 말을 한 줄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문제가 직접 안 물어봤기 때문에 가공이란 말이 나올 때 가공의 특징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그런 걸 개념, 특징 그리고 물어보는 거 적으면 돼요.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 그리고 물어보는 걸 많이 포인트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의 가공품에 대한 특성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년 문제부터 어떻게 변형이 2차가 됐냐 그러면은 A라는 수품사는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유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가 그런 게 있고, 80선에도 제가 작년에 11월 3일날 공부할 때는 그 문제를 대응을 못했어요. 그렇게 노는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가 교수들이 수산물 품질 관리사니까 업무를 볼 때 수산물 품질 관리사는 너는 어떻게 협삽을 관리하고, 너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너는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도 교수들이 많이 고민을 작년에 많이 하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먼저 가지고 계시면서 하시라는 거다. 뭐가 놓을 때 가공품에 만일에 김의 가공에 대해서 논해라 이렇게 논했어요. 그러면은 김은 가공이지만 김을 왜 가공하니? 가공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입이라든지 왜 수분을 없애야 되니까 수분을 없애는 것도 불에 굽습니다. 수분을 없애는데 그렇지만 이 특산물에서 기준치의 수분 기준치가 있고 일반 김의 가공품의 수분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일반 가공품의 김은 4%가 될 겁니다. 수분이 4%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특산물 만일에 어디래 됩니까? 완도가 김이죠. 완도 김을 냈어요. 그럼 완도 지역이 있고 특산물을 받았죠. 그러면 특산물은 3%가 돼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야? 3% 수분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3%를 수분을 하고 특산물을 받았어요. 완도 김이라고. 그러면 이 김이 안에 들어가면 실리콘이 있죠. 수분 흡수시키려고 실리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이 김이 안에 가공품 안에 10% 정도만 있어도 제품으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딱 까가지고 조금 지나면 흐물흐물해지죠. 그게 뭡니까? 습기가 들어가고 수분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공을 적어라 이래가. 그러면 김은 누구나 봐도 해조류니까 수산물이 맞다. 그럼 내가 나중에 진짜 공부만 하면 진짜 나중에 시간이 이사 쓸 때는 시간 모자랍니다. 제가 또 3분도 안 남았어요. 마지막에 쓰건데.
그런데 저건 뭡니까? 수산물 가공법에 대한 기준은 농수산법 법령에 따르면 시행령이 시행구직 몰라면 법령이라 그러면 돼요. 시행령에 따르면은 수산물에 대한 50%가 넘는 기준이 수산물이더라. 물론 당연히 기본 수산물이지만 그런 용어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수출할 때는 원산지법에 따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적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적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법 따로 저법 따로 이렇게 가지고는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달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시면은 그 1차, 2차가 커버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정도 말했다는 것은 앞으로 수화구 품질 관리를 들어갈 거고 이건 이제 오늘 유통비 가격 친환경법 들어가고 나면은 그 수산 일반에 보면은 어촌발전기법에 저번에도 간단히 했지만 그 수산업 어촌발전기법의 업인의 기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여성업은 어떻게 양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산업하고 수산업 어촌발전기법하고 자원관리법 세 개만 포인트를 주고 있으면 소금자원관리법 같은 거는 원산지법의 가름 구정에 들어가죠. 자, 그런 거 말고는 일단 수산 일반은 어구라든지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기 수산 일반에 그 질병을 넣게 합니다. 양식을 할 때 질병이 어떻게 생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됩니다. 양식을 하고 그 양식을 할 때 수산 일반을 하루를 이동시킬 때는 그 살아있는 놈이 살아있는 수산물을 어떻게 이동시킬까 이동하는 방법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식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구는 어떻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질병은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질병을 생기면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예방을 하고 이런 얘기가 수산 일반입니다. 결국은 양식이나 질병이라든지 어구를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또 가겠네요. 품질 관리가 들어가겠네요.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공부할 때는 제가 그 2016년에 스터디를 이제 2회 때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다 야 그거는 1차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저도 그때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말을 못했죠.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1차, 2차 구분되어 있지만 1차 구분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학문은 한 과목의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합격시키는 그 목적은 1차, 2차 따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뭉치가 2차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그러기 때문에 쓰는 거는 이제 2차로 쓰는 자체는 2차겠지만 1차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쉬었다가 농수산 유통비 가격 또 친환경은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